예, 방금 전에 NG가 나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26분이고요. 11시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세국어 하게 되면 문법이 완성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문법을 다 공부하셨는데 그 문제풀이를 학교에서 주로 안 해주다 보니까 실감이 좀 떨어졌어요. 여름방학 무렵에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2, 300문제 우리가 같이 풀면은 확실히 이 시간하고 점수에서 이득이 있어요. 자, 이 자료는 다담 기출 문제집이고요. 이 강의를 드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꼭 푸시고 수업 중 또는 클리닉 때 질의응답을 하셔가지고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글의 제자 원리는 그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 이제 그 중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 한글이 만들어진 대부분 뭐 15세기 16세기 이때를 내고 있죠. 물론 임진왜란 후에 근대국어를 내기도 합니다만은 지문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지문 나와 있는 부분으로 문제를 푸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라고 하면은 박스 안에 이렇게 보기로 작품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첫째, 바람 말씀이 둔기에 달아 문자 요거 훈민정 서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비어 천가가 125장인데 그중에 몇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는 수학원회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보시 중에 초간본 요 정도입니다. 중요한 게 빠졌네요. 요걸 3번으로 해볼까? 요걸 4번으로 하면은 이 작품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나온다는 거지. 세 번째로는 이제 월인석고라고 그래가지고 세조가 월인, 청강, 지고 그다음에 석고, 상절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란 말씀이 두 개를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밀세 해가지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했을 때 한글을 거기다 썼죠. 또 세조가 안정도 죽이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불규칙입니다. 불교 부처님께 부처님께 받잡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고요. 이제 수학원에는 어린 아들을 가르치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거 그런 게 나오고요. 두 번은 두보의 시가 이렇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중세국어에 이런 글자가 이런 것들이 쓰였다 또는 쓰이지 않았다 이 정도를 내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선지 중에 한 두세 개는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중세국어에 한번 글자를 보면은 처음에는 요 순경은 비읍이랄지 그죠? 반침 시옷이랄지 아니면 요 옛 이응이랄지 여린 히읗이랄지 다음 모음에서는 아래아 이게 모두 존재했겠죠. 처음이니까. 자, 순경은 비읍은요. 나중에 그 우리 비읍 불규칙 있지 않습니까? 오나 오로 나중에 바뀌죠. 이 그 중세국어 후기에. 자, 여러분 그 만약에 쉽게 나온다면 지문 하나만 주고 그런 글자가 배선 학생 어서 오세요. 쓰였느냐?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유튜브 하는 거 같네요. 잘 들으시고 앞부분에 빠진 거는 잠깐 들으시면 돼요. 어, 이게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15세기입니다. 얘네가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같은 건데 16세기에 살짝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를 비교하는 게 살짝 나올 수는 있죠. 대부분은 15세기만 나옵니다. 네, 대부분은 있다, 없다의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요. 15세기에는 순경은 비읍이 쓰이는데 16세기에는 우나 우 이렇게 변해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탈락하기도 하죠. 요거는 근데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작품에 이게 쓰였으면 쓰였다. 나에서는 그게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반침 시옷은요. 그죠? 이제 뭐 이 지문에 이게 있으면 쓰였다라고 하시면 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일때는 이렇게 쓰면 쓰였다. 안 보이면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래 안은요. 우리가 이제 모음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아까 이에 이응도요. 이제 이게 이응으로 대체가 되죠. 이응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쓰이겠죠. 여린 히읗도요. 나중엔 없어지지만 처음에는 쓰인다. 그러니까 언제 없어졌다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다 있다 이거예요. 다음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은요. 우리가 이 천지인의 원리로 만들었잖아요. 하늘, 천, 그러니까 이건 양성 모음이고, 은은 음성 모음이고, 사람은 동성 모음입니다. 우리가 모음 조할 때 중요한데요. 점을 밖으로 찍으면 위로 찍으면 오 이런 건 개방적이니까 양성 모음이고 그다음에 은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우 이런 거는 음성 모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음도 얘기를 좀 더 할 거고요. 자, 이 아래아에 대해서 뭐 아리아도 그냥 이게 있다가 나옵니다. 근데 잠깐만 설명해 보면 처음에는 마암 이렇게 읽었어요. 이게 발음이 어렵거든요. 발음이요. 아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옛날 음원 변형에서 배웠죠? 위, 왜, 우, 오. 그러면요. 이 아와 오의 이 중간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의 후설, 중모음과 저모음의 아와 오의 중간입니다. 아와 오의 중. 글씨가 아와 오의 중. 근데 이 글자는 너무 중요한 글자지. 하늘을 본떴기 때문에. 표기는 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워. 마,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임진왜란 전에, 그죠? 그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냥 으로 읽어버렸어. 으로.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는 아로 읽어버렸어. 이름절은 그래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물론 그냥 아래아가 있다, 없다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이고, 이렇게 못했겠다. 하다가 이렇게 읽었어. 편하지. 근데 아는 양성모음, 은은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는 으로 변했고 임진왜란 후에는 아로 변하면서 발음은 편해졌지만 우리 실생활의 발음은 편해졌지만 어, 그 모음 조화는 당연히 불편하면 좀 망가지는 거죠. 모음 조화 혼란의 원인이 된다. 이거는 뭐 수능 범위는 아닙니다. 어, 혼란을 들어오는 게 바로 아래야. 하지만 표기는 없어지지 않고요. 저 끝에 가서 신태호 선생이 없어요. 아래 안에 넣고 좀 이제 없앱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이, 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쓰기가 힘드네. 이렇게 비읍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고, 시읒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고, 기읍, 시읒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여러분 자음군 단수는 알지 않습니까? 이 다음군이죠. 이 다음군이라는 거는요. 이걸 합용병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 끝, 뜨, 뿌, 스, 쯔, 된소리들 이거는 이제 어, 각자 병서라고 그래요. 병서라는 건 나란히 썼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없고 이건 다 있는 현대국어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합용병서가 현대국어에서는 받침으로 쓰이죠. 자음군.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초성에도 쓰였죠. 그래서 이거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두자음. 이렇게 비읍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비읍 시주 시작하는 게 있고 시읒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 나왔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이거 자음근 단수를 할 때 비읍과 시읒은 값이 그래가지고 두 개로 발음 나는 걸 하듯이 옛날에도 부드들, 부드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스트라이크 할 때 자음을 다 읽잖아요. 스트라이크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음을 서로 다르게 읽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하면 근대국어 이후에는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부분 뺀소리로 바뀝니다. 마치 스트라이크 하다가 빡세게 발음할 때는 뚜라이크 앞에가 묵음이 되듯이 그뜨들이 아니고요. 뜨드니라 이런 식으로 어 깨니 이런 식으로 그 뭐예요? 된소리화 된다. 이걸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발음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모두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종성을 8개만 써라 이렇게 얘기했죠. 활종성, 그죠? 활종성.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디귿과 시읒도 뭔가 발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종 때 가서는 우리 그 가느다란 물방울 7개로 나오고요. 디귿하고 시읒하고 발음이 똑같으시면서 시읒, 디귿을 쓰지 않고 시읒만 쓰게 되죠. 그래서 칠종성으로 바뀌었다. 팔종성에서 칠종성으로 바뀌었다가 현대국어는 모두 쓴다. 여기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반복해서 듣고 문제를 푸시면 결론은 있다 없다의 문제입니다. 하나 그리고 모음에서 이제 우리 현대국어에서 또 써야 되네요. 이, 에, 위, 왜, 으, 우 이렇게 10개의 단모음이잖아요. 이런 걸 다 단모음으로 치죠. 옛날에는 이게 이가 달라붙잖아요. 아의 이가 달라붙고 어의 이가 달라붙고 오의 이가 달라붙고 우의 이가 달라붙는 건 모두 이중모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현대국에서는 단모음이잖아요. 이가 달라붙는 거는 다 이중모음이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용비어천과 수학원의 두복까지 전부 다 성조가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아, 라, 말, 사, 미 이렇게 아래아가 있으니까 그냥 아래아가 있는데 나란 말씀. 그러니까 시험에 그냥 성조가 있었다. 이게 나오면 성조가 있었다. 좌가점이죠. 왼쪽에 찍는다. 왼쪽에 찍는다. 이것만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와요. 근데 참고로 한번 해보자면 평서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고 평평한 소리. 나, 낫은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거성은 이게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 하나. 왼쪽에 찍는 거예요. 이게 높고 큰 소리입니다. 높고 시끄러운 소리. 우리 중국말 이런 시끄럽죠. 그쵸? 상성은 점이 2개죠. 말.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나, 말싸미. 근데 랏은 뭐냐면 이건 외우기 힘들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고요. 우리 평상 거입이잖아요. 입성이라는 거는 이제 닿는 소리입니다. 닿는 소리. 즉, 그 힘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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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시 이렇게 외우는데요. 깍, 딱, 박, 삿 이게 받침이 그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예사 소리죠. 바다, 가, 시오. 그죠? 이거는요 입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끊어줍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렇게 탁 끊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점이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성, 말, 말, 싸, 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다 없어지고요. 현대 국어에서는 예를 들면 상성이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 점이 두 개, 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 이제 상성은 이렇게 고저 장단에서 상성, 이 고저는 없어지겠죠. 당연히. 현대 국어에서는 없잖아요. 말 장단만 있는 거죠. 이것을 상성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수능에서 뭐라고요? 성조가 쓰였다. 방점이 쓰였다. 이것만 나온다. 그다음에 발음으로 넘어갈게요. 발음 넘어갔는데요. 그 예, 당연히 모음 조화가 지켜졌죠. 음성모음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음성모음. 이게 나중에 여기로 가면은 뭐라 그랬죠? 혼란스러워져.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국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있었다라고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나머지 복잡한 거 있죠. 고개음악, 그다음에 두음 법칙, 원순 모음악 이런 아주 프로페셔널 발음들은 중세국어에 없어요. 없어. 나중에는 다 생기겠죠. 나중에는 있다로 됩니다. 근데 있다는 시험이 안 난다니까 중세국어라서.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모음 조화는 중요합니다. 모음 조화가 수할 때 오가 양성이면 아래야 양성이라고 했죠. 이렇게 쓰고 그죠? 여기가 아가 양성이면 어, 어간에 아가 양성이면은 어미에도 양성이 쓰이고 으가 음성이면은 조사나 접사나 어미가 즉 형식 형태소가 이렇게 이렇게 음성이 쓰였다. 그리고 먹 할 때 어간이 어면 여기도 양성. 만약 여기가 양성이면 의가 아니고 아가 쓰였죠. 이런 식으로 모음조가 철저하게 지켜지다가 아까 말한 아래아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모음조는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앞에가 양성이면 은 이렇게 할 텐데 음성이면 은 이렇게 할 거고 는도 난 할 텐데 음성이면 는이 될 거고 목적격 조사도 R 이렇게 할 텐데 음성이면 을 이럴 거고 반영격 조사도 양성이면 에 이럴 텐데 앞에 게 음성이면은 이럴 거고 뭐 있나요? 부사격 조사도 앞에 게 양성이면 에 이럴 텐데 앞에 게 음성이면은 이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발음들은 다 안 돼요 아직. 쉽디 이나 디귿이나 지로 써요. 디귿이나 티귿이 디귿이나 치읓으로 발음되는 게 부계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음이 미개하다. 어질다. 여러분들이 지읒 치읓으로 해야 되는데 디귿 있다. 부계음화가 안 됐다. 근데 원순모음은 딱 세 개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순음입니다. 순음이죠. 미음. 이거 다음에 의가 평순이잖아요. 이가 우가 되는 게 원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불풀이 되는 게 원순모음. 그죠? 여기처럼 순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스시 뭐 나중에 숫이 됐다 이래가지고 화면이 왜 이래? 지금 들리나요? 화면이 멈췄는데 소리가 좀 이상한 말씀 주세요. 이런 거는 원순모음 아니에요. 앞에 순음 다음에 의가 되는. 그래서 원순모도 안 됐다. 두음 법칙 아시죠? 뭐 앞에 니은이나 리을이 와서 어색한 게 두음 법칙이잖아요. 뭐 다시 내신에선 자세히 해야 되지만 이었으면 니었으면 이르시되 느르시되 뭐 이런 것들 두음 법칙도 이런 고급 발음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모음조만 지켜진다. 이겁니다. 11시 끝낼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 표준주의는요, 이건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어적기를 했다는 거죠. 이어적기. 그냥 연속해서 썼다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깊은 눈에 돌아.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시험에는 이것만 나오겠죠. 그런데 혹시 16세기 이런 데로 가면서 그런 게 나온다면은 이제 표의주의, 즉 실질 형태소를 딱 밝혀줘가지고 끊어적기를 한다는 거죠. 끊어적기. 그러니까 분철, 나눌 분자,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 이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겠죠? 약간 삑사리가 나가지고 여기 받침에도 쓰고 여기에도 쓰고 이런 중철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세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어적기, 연철이 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 분철이 더 많이 쓰이면서 이제 어, 그 이어적기 그러니까 딱 어디까지가 분철이 아니고요. 100% 이어적기였다가 이어적기 80% 분철 20% 삑살이 나면 중철 하다가 나중에는 분철이 80% 이렇게 바뀌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에는 거의 이어적기라는 거죠. 표음이라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겠죠? 듣다가 힘드시면은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족격투사는 뭐 시험에 엄청 나와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설명이고 여기를 보셔야죠. 암으로 끝나면 이라 이겁니다. 조심할 건 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원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미음이고 이라는 겁니다. 자음 뒤에서는 이라는 거고요. 꼭 문제 풀어보시지 않으면 틀립니다. 모음 다음에는 이를 썼다는 거죠. 붙여가. 즉 가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는 저기 근대 국어에서 생깁니다. 처음에 나올 일이 없어요. 이만. 어,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디테일한 게 많은데 그거는 우리 얘기했잖아. 비타민 A, B, C만 설명하고 문제 B1, B2, B6, B12는 집에 가서 아니 문제 풀면서 물어보라고. 뭘 그렇게 막 외울러 개념을 문제 풀면 되는데. 다만 나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죠? 검색대야 내가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 자, 그다음에 지금 너네가 문법 5개 중에 몇 개 맞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문법 문제풀이 특강을 하는 거야 여름방학에.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작년에 사례를 내가 봤잖아. 자, 문제 200문제 언제 풀어요? 금방 푸는 거 알죠? 네? 하루만 투자하면 100문제씩 푸는 거 알죠? 자, 그래 그다음에 음, 그러니까 원맨을 택한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뭐 200문제 풀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시험장 가서 3, 4분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비문학 두 문제야. 비문. 너네 비문학 하나 다 찍잖아. 자, 그다음에 이 낫임은 뭐냐면요. 이 이름이 영영태입니다. 영영태. 그러니까 귀신이에요. 다시 한번 가보죠. 여기 뿌리 할 때 이가 있잖아요. 그럼 요 이가 생략되는 겁니다. 생략.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생략된다. 이로 끝나. 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하죠. 영 형태로 표현됐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덫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쓸 때 잘 보시면은 이 형태라는 거잖아요. 이 형태. 기능은 동일한데 형태가 다르다. 이 얘기 아닙니다. 형태가 기능은 동일한데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영향을 주는 건요. 유무. 이번에 수능이 나온 이번에 여러분 모의고사 나왔던 거죠. 모음전. 모음. 그러니까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거죠. 근데 이 그 주격 조사는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고 모음으로 끝나면 이. 물론 여기 이로 끝났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주격 조사는
받침 유무와 관련이 있는 거고 목적 조사는 둘 다. 책상을 그러죠. 받침이 있으면 이거. 의자를 받침이 없으면 이거. 한 번 더. 여기서 성손 받침이 있는데 앞에 손이 오잖아요. 가장 가까운 모음이 오지요. 양성이면 R. 붙여 가장 그다음에 이제 붙여 받침이 없으니까 르인데 붙여 할 때 이게 이어져 음성이니까 를 쓴다는 거. 따르죠. 네, 관역격투사 시험 이번에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현대국어의 관역격투사는 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음성이니까 애가 있고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시옷. 이거는 유정물, 즉 살아있는 생물한테 쓰는 말이고 이거는 무정물, 돌이나 바위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남굴 했을 때 이게 사람이거든요. 어, 미안. 남굴, 그럼 이게 동굴 뭐 그런 뜻이겠다. 굴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옷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각, 그럼 원각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원각이 사람이잖아요. 그럼 원각, 그러면은 사람인데 각이 아가 쓰였기 때문에 요 애를 쓰는 거죠.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구 사람이죠. 근데 구에 이게 우잖아요. 음성이니까 을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 쓰지 않은 거. 음, 우리가 부처 그러죠. 부처. 이거는 이 책이 참 부실한 거네요. 부처는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시읒은 무정물이지만 높임의 대상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물이라도 어, 그 시옷을 쓰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이것도 수능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특수 용어가 있어요. 수능에 나왔던 거 실제 수능에 용어인데요. 특수형을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되고 또 밑에 이렇게 했는데 현대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미래 현대어로 해석했는데 얘가 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가요? 부사격 조사인가요? 아니 관형격 조사인가요? 아니죠. 용어를 여기서 또 관용어 부사 헷갈리면은 현장에서 다시 물어봐야 돼. 이것 때문에 엄매 다시 포기하거든. 그러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이 집의 금이 명사 꾸며주니까 관형격 부사잖아. 집에 간다 용어 꾸며주니까 부사어잖아. 현대 이렇게 해석돼 있으면 의가 부사격 조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게 문제집에 가담에 한 두세 문제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부사격 조사 현재 국어에서는 처저 부사격 조사 에만 있죠. 에. 옛날에는요. 이렇게 굴허, 그러면 여기 현대어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굴허 할 때 이게 어니까 애가 쓰이겠지만 용비 어천가 말할 때는 이게 음성 양성이잖아요. 애를 쓰셔야 돼요. 애. 좀 비우고요. 복잡하니까. 아시겠죠? 음. 근데요, 요것만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중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중성일 때는 예를 쓴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부사격사인데 예를 썼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알면 문제에서 쓸 수 있습니다. 현대국어는 이제 애만 있죠. 근데 뭐 여기서 하도 임금이 시어 그러면은 이게 존칭을 나타내는 호격조사 부르는 거니까 또는 존칭을 나타내는 전미사 이렇게 할 텐데 처음에는 그냥 존칭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의문문이요. 의문문일 때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그다음에 별도로 2인칭일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외웠냐면은 판정 의문문은요. 판정하는 거잖아. 대답이 의문 부사가 없어. 그냥 아들을 여의겠습니까? 예, 아니요, 판정. 젊으며 늙음이 있겠습니까? 있다, 없다. 예, 아니요. 이게 판정 의문문입니다.
한정 의문문은 한정 의문문은 여기 있죠. 아 계열로 끝난다. 이거 아 계열로. 그러면은 아 이런 식으로 아 계열이나 어 계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연 뒤에 결합하더라도 보조사긴 한데 안 헤어지거든요. 체온 뒤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 보조사 아. 근데 이 딸이 너희 종이냐? 그럼 예 아니요. 그러니까 아죠. 그죠? 또 고를 붙일 때는 이거 설명 의문문은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알까?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의문 부사라고 하나요? 이런 말이 있나요? 우리말에 의문사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뭐, 누가 언제 어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의문부터 여섯 가지잖아요. 이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답을 이해라 아니라고 안 하고요. 언제 먹었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 의문문입니다. 얘는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어찌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럼 대답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이 그냥 오, 고, 오 이런 걸 끝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슨 무엇 의문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5개월로 끝난다. 마찬가지 이것도 보조사라고 하는데 이 어떤 그럼 어떤 빛이냐 그럼 대답을 이 빛입니다. 설명해 어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빛이냐 이런 뜻이죠. 어떤 그러면 이제 이게 의문부사인지 모르면은 대답을 해보세요. 예 아니요가 아니면 설명은 의문이잖아요. 그럼 가가 아니고 고를 붙이 보조사는 말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다만 물어보는 사람 대상이 2인칭이라면 무조건 니은 다가 의문형 의문형 어미라는 거죠. 너는 밥을 먹었는다. 너는 공부한다. 물어본다. 현장에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수업 중에 내가 질문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6시, 11시에 끝낼 수 있나? 조금 잠깐만 이거 하고 어, 요거는 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할 테니까 여러분이 힘드시면 끊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은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일단 현재가 제일 중요하겠죠. 현대국에서 현재 시제 서러말 어미 먹는다 또는 니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관형사형 어미는 이런 걸로 이제 현재를 표현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남이다, 못나다 이게 현재다. 이거를 외우지 말고 현대국어 해석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게 현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래도 이거는 현대국 뭐뭐 할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뭐 하겠다 이거죠. 이걸 풀 때 할이 있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미래 해석이 돼 있으면 이가 미래다. 현대국어에서도 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대을 쓰는데요. 어, 시 모두 미래는 아니죠. 주로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현대 왜냐면 get이 이제 의지나 추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미래겠지만 과거를 추측할 때도 있죠. 너 참 아팠겠다. 그거 과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미래죠. 의지나 추측이니까. 하여튼 과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이다 이거는 회상형 선어만 어미니까 과거인 거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과거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현대국어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 보기에서. 그럼 죽었다. 그러면은 과거가 표시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높임인데요.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있죠. 그리고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 있었죠. 중세고도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 서로 말 어미는 시죠.
중세국어에는 샤도 있어요. 하시고 뒤에 자음이 오면 시고요. 도샤 모음이 오면 샤입니다. 근데 여기 뭐 나를 겨집 삼하시니 옛날에는 겨집이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여자 안에 삼하시니 그러면 여기 시가 쓰였다는 거고요. 일곱 걸음을 이르시되 샤되 이게 있다는 거예요. 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근데 왜 샤 다음에 모음이 없나요? 샤가 이거 축약된 거죠. 샤가 샤로 된 거죠. 현장에도 꼭 다시 물어볼 수 있고요. 근데 간접 높임이 있어요. 간접 높임이 뭐죠? 선생님의 넥타이가 풀어지셨다 이렇게 그 주어 그 높임의 대상에 관계된 주어가 있을 때 넥타이를 높여주는 거. 이게 중세국어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높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 높임 있습니다. 자, 객체 높임은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이라는 거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죠. 아주 이번 시험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 3월 모의고사에 5월 모의고사 나왔습니다. 객체 목적어나 부사. 현대 국어는 모시다, 뵙다, 이건 목적어고요. 누구께 여쭙다, 드리다 이렇게 특수 용어로만 높여주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었죠. 이 전문 높임이 있었다. 그러니까 뒤에 무슨 말이 의문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특이하게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형태란 얘기예요. 이 형태.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이걸 써야죠. 원래 이렇게 쫙 중간이니까 쫙. 근데 이제 받침에 이걸 쓸 수 없잖아요. 팔종성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앞에 목적어나 부사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있죠. 교화를 높여주는 네, 세존의 말을 듣자 그러면 앞에 말을 높여주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은 이게 세존의 말이란 건 높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잘 설명 안 해서 객체 높임에도 간접 높임이 있어. 세존을 높여준 게 아니고 세존의 말을 높여준. 어머니께 오던 이거는 앞에 짭 있네. 그럼 목적어나 부서 찾아. 그러면은 부서 있잖아. 어머니께 이건 어머니를 높여준 거. 자, 상대 높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그 현대 국어에서는 종결 어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우, 하게, 해라, 해요 뭐 이렇게 종결어미랑 요 보조사로 높여주잖아요. 이게 헷갈리면 그 부분 강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름방학에 작년에 문법을 잘 봤는데 일부 한 절반 정도는 잘 보고 절반 정도는 헷갈렸다고. 그게 이제 막판에 문제풀이 특강을 안 해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문법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풀이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 다담 교재를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개념을 다시 다 공부하면 이제 망하잖아요. 다시 다 공부하는 거는 안 됩니다. 문제풀이를 하면서 복기를 하시고 헷갈린 것만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듣기도 힘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다가 헷갈린 거를 개념을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그래서 어쨌든 시험이 어려우면 3개, 쉬우면 4개 맞으면 성공이고 뭐 2개, 3개 맞았어도 시간상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망한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이제 중세국어에는 전문 선어말 어미가 있었죠. 이가 있었습니다. 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권할 것입니다. 높여주고 있잖아요. 존칭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그럼 찾아보면은 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굴 높여준 거야? 것입니다.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이니까 전하 뭐 앞에 누군가 있었겠죠. 성자를 높여준 거야. 우리 독자를 높여준 거야. 근데 하나 만약에 이게 의문형이면 가실이 가실이 있고 그대여 가실이 있고 이렇게 의문형의 경우에는 it을 붙이죠. 가실이 이다. 그럼 성자를 높여준 거고 it 그러면 물어 의문문에서 높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 높임 선화로 어미는 이와 it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종결어미를 높여주는 건 없나요? 옛날에 당연히 있었지.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해라 이거는 좀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라치라고 하는 거고요. 해야 이건 해왔어 이건 중간이죠. 늘었어 그러면 말하시오 그럼 이제 보통이라는 겁니다. 하오체 이런 거는 하십시오 하쇼쇼 이건 되게 높인 거잖아요. 아십시오 이러면 되게 높였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국어 현대국어처럼 동결 어미로 높여주는데 그 선어말 백체 높임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백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었다. 쌉짭짭. 그리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었다. 근데 이거는 시와 샤가 있다. 시와 샤가 있다. 하여튼 여름방학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일단 시험장에서 세 개 맞으면 성공이라고 수능 시험장에서 화작이 아무리 쉬웠어도 시간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비무랑 헌지면 난리잖아. 근데 이제 네 개 맞으면 시험이 쉬워도 대성공이다. 어려운데 네 개 맞으면 돼. 점수가 팍 오르는 생각하시면 돼요. 아, 5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1인칭 인칭 서로만 오릅니다. 홍대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인칭입니다. 1인칭.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말하시면 돼요. 내 하마 명종호라. 근데 이제 하오라 오가 있다고 하면은 앞에 나를 높여. 내 일을 위하여 맹가노니 만드노니 이런 뜻이 맹갈다. 해석을 이렇게 줬으니까 만드니 맹가노니 맹갈다 맹 맹가노니 할 때 이 니은이 일단은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면 현재죠. 현재가 있고 근데 이제 오는 내가 만들었다. 1인칭을 높여줬다. 나를 높여줬다. 보시면 이건 X. 이거는 조금 대학교 수준인 것 같고 수능에서 본 적이 없어. 이거는 X. 하여튼 O는 나를 높여준 거다. 그다음 이제 명사형이 아시죠? 여러분? 현대국에서 명사어미는 미음, 이가 있잖아요. 기는 16세기에 생겨요. 아당하기 해가지고 아촌하기. 근데 만약에 거기에 기가 있으면 기가 쓰였다 이러면 되는 거고. 근데 처음에는 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음을 쓰려고 하니까 그 모음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옴과 음이 있다. 앞에 게 안, 이게 있으면은 이게 플러스면은 오음을 써. 열, 할 때 음성이면은 음을 썼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먹었다 그러면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보 이렇게 플러스면은 보옴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체언은요. 그러니까 여기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성산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서 어간이 있으면 어미가 있는데 어미가 막 변하잖아요. 용언이. 그러니까 체언도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오면은 이게 히읗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다 이거지.
그죠? 뒤에 이제 뭐 이런 디귿이 오거나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암 시읒다 이걸 시읒 종성 체언이라고. 이읒 오버 히읗이 나타나나요? 그걸 어떻게 외워? 근데 이제 이게 현대국어에서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오면은 히읗이 거센 소리가 돼가지고 암탉, 안팎, 살코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이 기읒 고경인데 이건 거의 나온 거 본 적 없어요. 이건 참고로 할게요. 기역이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 옛날에 보면 기역, 기읒 별게 다 나타나.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잘 보세요. 그냥 참고입니다. 네 개가 있는데요. 나무 이러잖아요. 나무입니다. 구무 그럼 구멍이에요. 연느 그러면 이거는 불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 생기 종류예요. 그다음에 연느 이거는 남입니다. 남.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뭐가 오잖아요. 이제 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은 이걸 어떻게 와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근데 은이 온다고 해볼까요? 은 또는 은이 온다고 해볼까요? 모음.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기억이 생겨요. 이게 플러스니까 남간. 나무는 이렇게. 부무는 미음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게 이제 음성이니까 여기 나타나면서 분 왜 이 짓을 왜 했니? 탈락 4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불무는요. 이게 미음이 내려가면서 기억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음성이니까 분 이렇게 되고요. 연어는 니은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연 기억이 생깁니다. 음성이니까 년근 이렇게 됩니다. 잘 헷갈리면 현장에서 물어보세요. 별것도 아니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의 중성체는 있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미의 학대는 이건 뭐 하나씩만 할게요. 옛날에는 영감 그러면 이제 벼슬 높은 사람을 영감 그랬는데 오늘날은 좀 더 나이 많은 사람 학대가 됐죠. 축서는 놈 그러면 보통 남자인데 남자를 욕하는 말로 축소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영하다 이렇게 바뀌었고 어여쁘다는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에서 예쁘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단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세어는 절대 외우지 마라. 그리고 많이 까먹는 거는 나한테 물어봐라. 전에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내가 원매를 왜 한 거야? 후회라든지 해라. 여름에 작년에 실패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있어서 문제풀이 특강 하면서 이걸로 개념을 잡고 만약에 문제 풀었는데 선생님 난 특강도 받았고 문제도 풀었는데 개념 열로 헷갈려.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루 날 잡아서 설명해 줄게. 그거는 이제 AS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개념 강의 6개 다시 다 듣고 이러지 말라고. 자, 문제 이번 주부터 풀어서 그또 문법을 여름방학까지 끌 거면 좀 힘드니까 5월 달에 좀 해놓고요. 이제 오상구나 이런 데는 내신에 이게 없어 안 보니까 좀 현장에서 하셔야 되고 문항고 문청고는 엄매 학교에서 다행히 시험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생각보다 많았네요. 좀 오버가 됐네요. 자, 오늘 같이 들어준 유시윤 학생, 배선 학생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업로드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뭐 잔소리 없이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